자, 개발행위 들어갈 거예요. 선생님들 이번 모의고사는 부동산 공법 합격점수 45점, 8월 모의고사 50점. 이게 꼭 나와 주셔야 돼. 그래야 제가 100% 합격을 확신한다고. 의정부에서 제가 한 8년 전에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9월까지 모의고사 성적이 40점이 안 나오신 분이 합격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해도 했지만 점수가 이제 막판에 이제 나온 거죠. 안 나오다가 그런 케이스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모의고사가 어느 정도의 기준이 되고 표본이 돼요. 그래서 이번 달 모의고사는 죽으나 살아 45점 이상 나와야 돼요. 공법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과목의 특성마다 다르겠죠. 이 공법은 말이죠, 모의고사 성적에서 나왔던 성적하고 실전에 가면 나오는 성적하고 비슷합니다. 절대 움푹집푹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과목은 이게 조금 꼬거나 난이도를 높여버리면 이게 점수가 확 떨어지기도 하고 좀 쉬면 올라가기도 해요. 근데 공법은 그렇게 낼 수가 없어요. 양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시행규칙이라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내버리면 그건 손을 못 댑니다. 이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출제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5번 이상 보았던 지문이 75% 이상이 출제가 돼요. 따라서 우리가 나머지 처음 뭐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시행규칙에서 나오는 것까지 완벽하게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편하게 가세요. 자주 했던 지문이 75% 이상이 나오니까 거기에서만 실수 없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면 돼. 자, 그리고 이번 모의고사 언제 봐요? 토요일? 모의고사 꼭 봐주셔야 돼. 모의고사 보라는 이유가 학원 커리큘럼대로 그대로 따라주시는 게 가장 현명한 이 공부방법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말이죠, 그 학교 영어 시간에 뭐 수학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막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자기 멋대로. 결코 그런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 말을 갖다가 묵묵히 듣는 애가 있어. 아무튼 깎아볼 정도로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는 말을 잘 듣습니다. 그 학생은 꼭 자기가 원하는 대학 들어가요. 참 신기해요. 그거. 학원에서 하자는 대로 해줘야 돼. 일단 커리큘럼대로. 이게 필요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따는 데 있어서 자동차 뭐 백과사전에 이따만한 두꺼운 책을 갖다 놓고 본넷부터 열어보고 무슨 놈의 뭐 이런 거 엔진 뭐 하고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크라운 출판사 그 문제집 하나 사다가 대충 한 일주일간 풀어봐 버리면 나도 모르게 합격한다고. 나도 모르게. 그와 똑같은 이 원리야. 모의고사 보라는 이유가 이걸 계속 봐주시는 분은 이런 대로 해서 편안하게 가서 이게 시험장에 가서 작성을 하는지, 답 작성 안 하셨죠? 모의고사도 안 보고 가죠? 그러면 이름부터 틀려요. 또 홍길동으로 쓰고 난리야. 그래가지고 거의 답지를 한 5번 바꿉니다. 이러다 보면 그 주변 분들은 벌써 5번 문제 풀고 있어요. 자기는 이제 이름 쓰고 있고 벌써 틀리다니까. 이제 긴장돼서 이제 안 익히는 거예요. 뭔 말인지를 몰라.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령상 그것만 익혀. 그 다음부터는 뭔 말인지 몰라. 안 들어와 머릿속에. 이렇게 하자는 대로 해야 자기도 모르게 합격선에 이렇게 도달이 되거든요. 그걸 만들어주는 게 학원의 커리큘럼이야. 이대로 가서 일단 모의고사, 나 다른 과목 신경 안 써요. 나는 공법만 신경 씁니다. 45점 꼭 나와줘야 돼요. 그래 내가 100% 합격을 확신합니다. 모의고사 다 보세요. 자, 여기 봐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지금 공사하고 땅을 건드리는 모습이 떠오르죠? 요게 개발행위요. 근데 이 개발행위를 갑이라는 자가 할 수도 있고 광주광역시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첨단도시 만들면서 이렇게 이런 짓 합니다. 신시까지 만들면서, 또는 도로를 깔면서 이런 짓 하죠. 이런 게 개발행위요. 넓은 의미로서 무조건 땅 건드렸다면 개발행위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근데 이걸 갖다가 보면 이걸 사인이 건드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갑이라는 자가 건드릴 수가 있고, 이걸 공적 주체인 행정청이 건드릴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갑이라는 자가 건드리면 그냥 개발행위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집니다. 개발행위니까. 그래서 개발행위가 뭐냐 하면 건물 토토토로 가는 거죠. 건물 토토토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 물건 쌓아놓는 거, 토지 형질 변경이죠. 토속 채취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분할이죠. 토지 합병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 다음에 중목의 벌재 식재도 용도 변경도 대손도 개발행위가 아니에요. 이게 개발행위인 거야. 자, 이거 할 때는 사인이 할 때는 내 땅이라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 개발행위 허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국토기법률의 허가권자는 구청장 아예 안 나온다 그랬어요. 구의회의 의견을 듣자 땡에 걸리는 거야. 그런 말 아예 없다.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한 4, 5년 전에 아예 이 구의원은 없애버리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이 구의원 운영하는데 1년에 800억이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하는 일이 없어, 하는 일이. 그래가지고 없애버리자고 했더니 이걸 못 없앤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정치권 때문에 그래요. 자기 수족들 챙겨줘야 되잖아. 내가 여기 국회의원 되는데 이 헌신을 다 했는데 얘 하나 챙겨줘야지. 이 수족들 챙기느라고 이걸 못 없애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법도 그래요. 법이 왜 만들어진 거냐? 처음에 만들어질 때 있는 자들이 재산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거 없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모든 정책들을 보면 말이죠. 어려운 시기에 항상 이게 참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게 계획을 짭니다. 짜다 보면 항상 득을 보는 사람은 있는 자만이 득을 봐요. 항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게. 자,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자, 이거 봅시다. 허가권자는 누구냐면 허가권자는 구청장 안 나와요. 그래서 도시군수만 나와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입니다. 이게 시장군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공적 주체가 땅을 건드렸을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 자체가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거죠. 행정 계획에 의해서. 자, 이 내용이에요. 따라서 도시군 계획 사업은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불러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또 뭐가 있어요? 옳지. 도시개발 사업이 있죠. 도시개발 사업. 또 뭐가 있나요? 정비 사업이 있죠. 정비 사업. 요 세 가지입니다. 자,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할 때는 행정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요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꼭 잡아야 돼요. 요즘에는 어떻게 풀었으냐면 이걸로 풀었어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건축물을 건축 등을 하는 경우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땡에 걸리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 사업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에 걸리는 거야. 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갖다가 설명하면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평창을 예를 들었어요. 평창에 동계올림픽이 열린다는 소리를 듣고 갑이라는 자가 임야 3,000제곱미터를 사들입니다. 임야를. 뭐 하려고? 펜션을 지으려고 펜션 10채를 지으려고. 자, 임야를 사들이죠. 자, 땅을 건드립니다. 이 갑은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 허가가 무슨 허가다? 개발행위 허가. 허가권자 누구다? 시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이렇게 되어지죠. 자, 이때 갑이 허가 신청서가 있겠죠? 허가 신청서에다가 계획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계획서를 같이 제출하자. 계획서 기반시설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기반시설을 갖다가 설치하겠다. 도로가 이렇게 나 있는데 여기까지 도로를 깔고 상하수도 뭐 전기 공급 설비라든지 이런 거 다 설치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기반시설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사용권을 확보해 줘야 되겠죠.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자. 필요 용지를 확보하자 이렇게 됩니다. 용지를 확보하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위해 방지하겠다. 자, 그 다음에 분진 날리니까 환경오염 방지하겠다. 환경오염 방지하겠다. 우리 아파트 짓는 것도 땅 건드리는 개발행위입니다. 그래, 아파트 단지 조성되는 거 보면 정문 쪽을 보면은 무릉덩이 있잖아요. 이렇게 분진 날리지 않게 내비권 차량 들락날락 하면서 전부 다 이거예요. 이런 거 다 제출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경이라든지 경관 조치 다 해놓겠습니다 하는 계획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곳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이곳이 바로 어디냐? 개발밀도관리구역이죠.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걸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바꿔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허가 신청이 있게 되어지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15일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이때 심의기간이 있거나 협의기간이 있다면 심의기간이나 협의기간을 제외하고에 걸립니다. 포함하고 해버리면 기속행위거든요. 제외하니까 15일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행정청에 있어서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개발행위 허가는 재량행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재량적 행정처분이다라고 표현해요. 이와 같은 재량행위에서는 뭐를 붙일 수 있냐면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건부 허가라는 말이 개발행위 허가에서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건축허가에는 조건부 허가라는 말이 없어요. 기속행위다 보니까.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말은 개발행위 허가에서 나와요. 조건이라는 건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이건 행정법이니까 행정행위의 부관이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장래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담보로 하고 있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이행보증금은 총 사업비에 있어서 20% 이내에서 예치됩니다. 현금으로 예치하겠죠. 그러나 공적 보증서로 가름할 수 있다.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 이기붕 8차죠. 이행보증금의 예치 의무가 없는 자, 예치 의무가 없는 자가 있죠. 이게 또 중요하다. 이게 바로 국가 등에 있어서 국가 등의 공공단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자는 이행보증금 예치하지 않는다. 공적으로 보증을 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내용과 달리했다. 원상회복명령이 떨어지겠죠. 원상복구 해줘야 되고, 열채 짓는다니까 12채를 지어버린 거야. 안 하면 이행보증금을 사용해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평창읍 내에서 용평스키장 가는 4차선 도로가 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요 사업 시행자에 있어서 의견을 듣고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의견 청취라는 말이 나오는데 꼭 시험 문제는 이 의견 청취를 주민의 의견 청취로 바꿉니다. 큰일 나요. 펜션 짓는데 뭔 놈의 주민 의견 청취야. 이 의견 청취가 요 시행자예요.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죠.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에 있어서 의견을 듣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의견을 듣자 이렇게 되죠. 자, 허가를 받고 나서 준공을 하게 되어지면 준공검사를 받게 되어지는 거겠죠. 자, 준공검사권자가 누가 되어지느냐.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가 준공검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준공검사 대상이, 자, 준공검사 대상이 뭐가 되어지느냐 하는 거죠. 토지 형상을 크게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것은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허가 대상은 건물 토토토가 허가 대상이죠. 예,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물건 1개월 이상 쌓아놓는 거, 토지 형질 변경, 그 다음에 토석 채취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분할이죠. 이 5가지가 허가 대상입니다. 그러나 준공검사 대상은 물건 쌓아놓는 것, 토지 분할하는 것, 토지 형상을 크게 변경시키지 않는 것은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준공검사 대상이 3가지만 나와요.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거 있죠. 공작물을 설치하자 하는 내용하고, 자, 그 다음에 토지에 있어서 형질 변경입니다. 형질 변경이다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토석 채취입니다. 토석 채취, 이 3가지가 준공검사 대상입니다. 이 준공검사 대상이 뭐하고 똑같냐면 준공검사 대상은 심의 대상하고 똑같습니다. 중앙 또는 지방도시기능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는 심의 대상하고 똑같습니다.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게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됐다, 성장관리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심의 생략하자.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개발 행위가 일어났을 때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기반시설 설치하기가 곤란한 거,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곳, 설치할 수 없다 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하는 것이 바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입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죠. 자, 기반시설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발 행위로 인해서 밀도입니다. 밀도라는 것은 건축물에 있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뜻한다라고 얘기했고, 이것을 갖다가 관리하는 강화하는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용적률은 50%까지 강화하겠다 해서 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하는 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구역은 무슨 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오늘 배웠어요. 오늘. 자,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어떤 지역에서 기반시설 설치할 수 없느냐 하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주거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업 업무 오피스텔 등이 질비해 있는 상업지역이라든지 공장이 있는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거상업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때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이걸 도시적으로 바꾸면 안 돼요. 녹지적이 있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가요? 여기에서 주상복합이 예를 들어서 50층 건축물이 10개 동이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초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이 면적도 없어요. 이게 안 나와. 그 다음에 여기 2차선을 8차선으로 확장하다 보니까 15층 20층이 무더기로 쓰러져 내려요. 자, 이런 데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기반시설 설치할 수 없으니까. 광주광역시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요런 유효의 지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지역들입니다. 자, 요런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겠죠? 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요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하는 것이 바로 기반시설 설치구역, 즉 설치라는 말을 부담이라는 법률 용어로 바꿨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자, 다시 봐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곳에 지정되는 거고, 주거상업공업지역이라 하더라도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요? 광주광역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만 지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따라서 기반시설 설치할 수 없는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어집니다.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누가 지정하는 거냐면 쭉쭉쭉쭉쭉 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왔던 겁니다.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지정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져요. 자, 시험 문제는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도시군수가, 특별시장, 시장군수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한다. 떼게 걸리는 거야. 이게 쭉쭉쭉 가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위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위쪽으로. 따라서 사인이 들어간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아니죠.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요. 내용 이해가요?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서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한다면 틀린다고. 자, 그러면 어떻게 지정하는 거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겠죠. 이자가 지정하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의견 청취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주민에 있어서 의견을 듣고서 그리고 나고 심의를 거치자 이렇게 됩니다. 심의를 거치자 이렇게 되어져요. 주민들이 필요한 기반시설이니까요. 주민의 의견을 듣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곳이 되어지면 기반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겠다, 도로 상하수도를, 학교를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곳이 되어지고 나면 1년 내 기반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 계획을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1년 내 안 나오면 1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에 걸립니다.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도 똑같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한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권자는 동일하다. 개발행위 허가권자로서 맞습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절차가 동일하다 하면 틀려요. 심의 거치고 의견 청취 심의 거치고, 그 다음에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계획이 없고 기반시설 부담구역만 계획이 있습니다. 이건 설치할 수 없으니까 계획이 안 나오는 거지. 따라서 시험 문제가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고시 후 1년 내 개발밀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면 틀려버립니다. 뭐 말인지 이해 가요? 자, 요약집을 보겠습니다. 요약집. 자, 요약집을 봐요. 빠른 속도로 좀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9쪽 재료의 도시훈계획사업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49쪽 갑니다. 요약집. 별표 쳐야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재복구 재난수습은 해놓고 1월 내 신고니까 이것도 통지 의미가 강합니다. 개발행위는, 자 잠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떴어요. 건물 토토토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고 경미한 건물 토토토의 개발행위를 하는 자는 신고해야 한다. 이 지문이 떴다고. OX. 아예 신고사항 없어. 허가를 받는 거 아니면 그냥 하는 거야. 우리 건축법에서는 허가 받는 것도 있고 건축신고, 간첩신고도 있었죠. 근데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 아니면 그냥 해. 둘 중 하나로 간다고. 신고하는 거 없다. 다만 응급조치다 이런 말에서 해놓고 1월 내 신고라는 말이 한 번 딱 나와요. 이것도 통지 의미가 강하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자, 공작물의 설치 봅니다. 1번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밑줄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밑줄 수평투명 면적 50제곱미터 이하 공작물 설치. 이런 건 공부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자, 3번은 잡아야 돼요. 동그라미 3번. 녹지관리 농림지역 밑줄거예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X 잡아주셔야 됩니다.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입니다. 못자리 하면서 비닐하우스 설치하면서 개발행위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가로 열고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의료 양식장 밑줄 별표 쳐야 돼요. 이건 용도 변경에 토지연결 변경까지 해당이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농림지역 안에 육상의료 양식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내용 됐나요? 자, 밑에 토지 형질 변경 갑니다. 자,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밑줄 두 번째 줄 끝에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밑줄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습니다. 오른쪽은 지금 개발행위 허가 안 받는 걸 하는 거예요. 다만 동그라미 치고 다음의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밑줄고요. 디귿번 별표 칩니다.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죠. 밑줄. 이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그러나 전답사의 변경은 제일이에요. 이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에 걸립니다. 자, 정리 다시 한번 해요. 자, 우리 논이 있어요. 논을 밭으로 이용하려고 한다고 더덕기를 해서, 그래 지목 변경을 전으로 했다고요. 이건 답을 전으로 해 들어갔습니다. 이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농사 짓겠다는 거야. 이 농사짓을 목적으로 이 토지 형질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거든요. 경작을 위해서. 근데 논을 갖다가 이 더덕기를 해서 농사 짓겠다는 거지. 그런데 그 지목을 바꾸자는 거야. 대로. 왜 바꾸느냐? 아, 나 농사 지으려고. 근데 대로 바꾸자는 거야. 이때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입니다. 내용 아시겠어요? 농사 짓는다 하더라도 지목 변경이 수반된다 이렇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다. 자, 그 밑에 높이 50cm 이내, 깊이 50cm 이내 밑줄 거예요. 무릎 높이라고 써놓습니다. 절토 성토정지죠. 자, 토지 형질 변경입니다. 무릎 높이로 해 들어갈 때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포장 동그라미 쳐요. 이 아스팔트 포장을 무릎 높이 이내로 한다 하더라도 허가 대상이에요. 허가 대상 써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봐요.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밑줄 거예요. 토지 형질 변경입니다. 이거는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절토 성토는 제외한다 밑줄 긋고 별표 허가 대상이라고 써놔요. 자, 동그라미 5번.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 밑줄 거예요. 이건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넘어가요. 자, 토지 분할 파트를 보겠습니다. 왼쪽 칸을 봐요. 왼쪽 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건축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구도익법률에 개발행위 허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자, 1호를 봅니다. 시골에서 인허가 등 없이 토지 분할합니다. 시골 어디를 얘기해요? 녹관농자입니다. 녹관농자에서 인허가 등 없이 지멋대로 토지 분할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
자, 2번 대지 분할 제한 면적 미만입니다. 미만 동그라미. 너비 5m 이하로 분할하죠. 5m 이하 동그라미 쳐요. 2번 3번 묶어놓고 쓸모없는 땅으로 조각내는 경우입니다. 쓸모없는 땅으로 조각내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쓸모없는 땅으로 조각내는 경우는 뭐하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오른쪽에 자 사두개설허가 밑줄 긋습니다. 사회 동그라미. 공공용지 공용지 밑줄 그어요. 자, 그 다음에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된다. 행정재산은 매각 대상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용도가 폐지돼야 매각이 가능합니다. 용도 폐지되는 부분은 분할. 행정재산이 일반재산 밑줄 그어요. 일반재산은 항상 매각 대상이 되어집니다. 매각 교환 양형하기 위해서 투지 분할하는 것. 지형도면 밑줄 그어요. 너비 5m 이하 밑줄 끝에 대지 분할 제한 면적 이상입니다. 이상의 동그라미 쳐요. 분할하는 경우. 쓸모없는 땅을 쓸모 있는 땅으로 분할할 때는 허가받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왼쪽 봐요. 녹지관리 자연환경 보전적 안에서 밑줄 긋습니다. 농림지역 있다 없다. 왼쪽 칸. 왼쪽 봤어요. 제일 밑에 칸. 왼쪽. 녹지관리 자연환경 보전적 농림지역 있다 없다. 없다. 농림지역 X. 농림지역 안에서는 1개월 이상 쌓아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허가 없이. 그죠? 농작물이라든지 농기구 등을 갖다가 쌓아놓을 수 있다.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울타리 아니죠. 따라서 영역을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 돼요. 울타리 밖에다가 할 때는. 자, 그 정도. 자, 가로 2번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 조치 통지 나오죠. 개발행위 허가 받은 자가 다음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는 밑줄 그어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때야 하고자 하는 때야? 한 때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부터 시장군수 밑줄 그어요. 허가권자에게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통지하여야 한다 이겁니다. 통지 동그라미. 통지하여야 한다요? 신고하여야 한다요? 통지하여야 한다. 자, 1, 2번 묶어놓고 별표 쳐야 돼요. 이건 이어주셔야 돼요. 사업기간을 단축 밑줄 단축의 동그라미. 사업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통지한다 신고한다? 통지한다. 자,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허가받아야 돼. 됐어요?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변경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2번 사업면적을 5% 동그라미 보면 축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고하는 거예요? 허가받는 거예요? 통지하는 거예요.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사업면적을 5% 범위 안에서 확대 이렇게 나왔어. 확대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 또 받아야죠. 변경 허가를. 그거 조심해. 그 정도만. 자, 오른쪽에 넘어가서 제일 밑에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심의 51쪽 동그라미 1번을 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작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밑줄 동그라미 1번 토지 형질 변경 밑줄 동그라미 2번 토속 채취 밑줄 동그라미 3번입니다.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 허가 등을 하려면 중앙도시계획이나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동그라미 딱 쳐요. 자, 이겁니다. 선생님들 여기 봐요. 심의 대상이 이거예요. 중공검사 대상하고 똑같다는 거 이거 꼭 정리해 줘야 돼요. 중공검사 대상과 같다 이렇게 써놓고 넘어갑니다. 52쪽 넘어가요. 심의 대상은 뭐와 똑같다? 중공검사 대상하고 똑같다. 자, 넘어가서 52쪽. 자, 위에 보면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두 번째 줄. 거기에 2번 잡아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 성장관리관 이 말 나오면 무조건 뭐를 생략하자? 심의 생략하자. 요거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5번 딱 묶어놓기만 하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밑줄 그어놓고 자, 가로 5번 개발행위 허가의 이행보증 나오죠. 이행보증 매치 사유 이기붕 8차조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별표 칩니다. 이행보증금을 예치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오른쪽에 갑니다. 1, 2, 3 묶어요.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가 없는 자.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가 없는 자라고 써놓습니다. 써놨어요. 자, 3번에 보면 세 번째 줄 토지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밑줄 거예요. 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세 번째 줄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원상회복 안 하면 이 경우 동그라미 치고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동그라미 5번에 20%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7번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중공검사를 받은 때입니다. 중공검사 네모 허가를 받은 때요. 중공검사를 받은 때요.
준공검사를 받은 때 다 공사 끝나고 나서 즉시 이를 반환해야 한다. 밑줄 긋고 6번 개발행 허가 기준에 동그라미 쳐요. 개발행 허가 기준은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X. 개발 대령 시부령 기억나요? 자, 기준이 적합할 때 기준 규모의 적정함, 기준 규모가 이게 적정할 때만 개발행 허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일 밑에 보세요. 따라서요. 만주 상자 생산 3만원짜리 농국공 5 보자.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할 때 그냥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개발행위를. 예? 아, 이게 허가가 나온다는 거야. 이 이상은 안 나와. 미만으로 할 때 허가 나온다는 얘기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야. 거기 봐봐. 1번에 기준 규모가 적정해야 허가가 나온다니까. 이거 허가 기준이라니까. 대통령령 법령으로 정하고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내용 이해 가요? 뭐 하는지. 자, 농어청 정비사업 밑줄 그어요. 요건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줄 봐요. 또한 관리지역 농림지역 밑줄 긋습니다.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 지금 50. 에이, 다 넘겨버려. 다 넘겨. 정가 15,000원 나온다. 자, 523쪽에 거기 위에서 두 번째 줄 또한 관리지역 농림지역에 대해서 이 두 군데에 대해서는 기준면적 범위 안에서 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어요. 이게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림지역 관리지역이 3만 제곱미터도 많다는 거야. 나주평야에서는 그냥 2만으로 정하겠다. 조례로 이렇게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넘어갑니다. 자, 2, 3, 4, 5 묶어요. 이게 허가 기준입니다. 여기에 맞아야 허가가 나온다는 거야. 2, 3, 4, 5. 1번이 바로 이제 면적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고. 자, 동그라미 6번 갑니다. 1의 규정을 적용하면서 면적 기준입니다. 개발행 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 동그라미 칩니다.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 각각 동그라미 쳐요. 용도지역 개발행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선생님들 이거요. 각각 가자는 거야. 각각 가자. 자, 여기 봐요. 여기는 주거지역이고 여기는 공업지역이라면 주거지역은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들어가, 여기는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들어가자는 거야. 근데 총 합산했을 때는 더하는 게 아닙니다. 총면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개발행위 규모가 큰 이 규모 3만 있죠. 이걸 넘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각각 가는 겁니다. 개발행위 규모는 각각 적용받는다. 이렇게 잡고 다만 동그라미 치고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입니다. 총면적 동그라미 쳐요. 당해 토지가 걸쳐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 규모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자, 용도지역의 가장 큰 용도지역 개발행위 규모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밑줄 그었습니다. 자, 동그라미 7번 갑니다. 자, 1, 2, 3 묶어요. 허가 기준 용도라고 써놓습니다. 허가 기준 용도 세 가지 뭐뭐뭐 나와요. 시작. 시가와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 다시 한번 허가 기준 용도 세 가지 뭐뭐뭐 시가와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 자, 시가와 용도는 주상공입니다.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자, 유보 용도는 도시계획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 동그라미 완화 동그라미 칩니다. 강화도 하고 완화도 합니다.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자연녹지역입니다. 밑줄 그어놓고 별표 쳐야 돼요. 외워주셔야 돼요. 유자생계입니다. 유자생계,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 생산관리예요? 생산녹지예요? 생산관리죠. 유자 꽝꽝으로 갑니다. 자, 보전용도 나오죠. 도시계획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에 동그라미 칩니다. 강화요? 완화요? 강화해야 보전되겠죠. 나머지가 전부 다 보전용도 지역이다. 이렇게 잡으면 돼요. 보전용도가 뭐냐 하면 시가와 용도 주상공 빼고 유보용도 유자생계 빼고 나머지가 전부 다 보전용도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성장관리방안. 자, 성장관리방안은 어디 떠올리라 그랬어요? 성장관리방안 나오면 어디 떠올리라 그랬어요? 세종시에만 수립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세종시에 복숭아밭을 갖다가 이게 원룸이 필요하다 보니까 복숭아밭을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원룸 짓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세종시장이
내가 기반시설은 설치해 줄 거니까 거기에 대한 건축물만큼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하는 취지가 바로 성장관리방안이야. 따라 성장관리방안은 개발행 허가권자인 특별시장부터 시장군수가 수립합니다. 이걸 국토육장관이 수립한다면 틀려요. 시도의사가 수립한다면 틀립니다. 반드시 세종시장 떠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및 건축물에 관한 관리방안을 뜻해요. 따라서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는 토지, 땅 지자가 들어가는 순간 무조건 틀려요. 토지용계획이다, 가로계획이다, 또는 획지다, 또는 용도지역이다, 용도지구다 이런 말 들어가면 무조건 틀립니다. 건축물하고 기반시설만 나와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자,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54쪽. 성장관리방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증 밑줄거요. 별표치입니다. 이자만 수립합니다. 개발행 허가권자가 수립한다.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고치면 안 됩니다. 자,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 네모였고요. 설치된 건축물 네모였고 넣습니다.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 밑줄, 이것을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 따라서요. 성장관리방안, 기반시설 및 건축물에 관한 관리방안, 성장관리방안. 자, 성장관리방안 수립 절차 보겠습니다. 1호. 자, 특별시장, 시장군수는 밑줄고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변경하려면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며 밑줄 동그라미 1번.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지방도시계획 심의 밑줄고요. 동그라미 2번. 의견도 듣고 협의 심의도 거치자. 이 정도 이해합니다. 다만 동그라미 치고 다음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는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긋습니다. 가로 열고 의견 청취 생략이라고 써놔야 돼요. 이걸 갖다가 협의 심의 생략할 수 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의견 청취 생략입니다. 협의 심의 생략이 아니에요. 의견 청취 생략이라고 써놓습니다. 자, 1, 2, 3, 4, 5 딱 묶어놓고 이게 의견 청취 생략이라고 써놨어요. 대충 보니까 1번에 보니까 가로 1번에 10%라는 말 나오죠. 동그라미 2번도 10%라는 말 나오죠. 요 정도면 경미하다 해서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하자. 요 정도만 이해합시다. 자, 2번 펴놓고 동그라미 3번 별표 쳐야 돼요. 자, 동그라미 3번 가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유보용도지역 및 보전용도지역 밑줄 긋습니다. 자, 유보용도지역 및 보전용도지역입니다. 따라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시가와 용도에도 지정할 수 있다, 수립할 수 있다 그랬어요. OX, X, 시가와 용도지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유보용도와 보전용도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자, 거기에 1, 2, 3, 4 묶어요. 1, 2, 3, 4 묶어놓고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 지역이라고 써야죠.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 지역이라고 써놓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대상 지역이라고 써요. 자, 1호를 보니까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 밑줄 그어요. 진행될 것으로 예상 밑줄 긋습니다. 자, 2호 갑니다. 끝에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밑줄 긋습니다. 3호 갑니다. 체계적 관리 밑줄 그어요. 자, 4번 봅니다.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역 밑줄 긋습니다. 자, 여기에 특히 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든지 보전녹지라든지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개발이 묶인 땅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자면 틀립니다. 개발의 여지가 있는 곳에, 난개발의 여지가 있는 곳에 수립하는 거구나. 이 정도 이해하면 됩니다. 자, 4번 별표 쳐야 돼요. 성장관리방안은 다음 각고의 사항 중 제1호와 2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된다. 1, 2번 묶어놓고 의무적 포함사항이라고 써놓습니다. 의무적 포함사항 두 가지 기용되어야 한다죠. 기반시설과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입니다.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에 똑같이 나오는데 지구단위 계획은 한 가지가 더 있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와 최저한도가 더 들어갑니다. 자, 1, 2번 의무적 포함사항 이거 이어주셔야 됩니다.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이죠. 여기에는 토지용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거기에 건축선 있나요, 없나요? 건축선 보세요. 자, 3번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지구단위 계획을 보면 건축선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건축선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바로 감정평가 시험 문제에 나온 내용입니다. 건축선이 없다는 내용. 자, 넘어갑니다. 56쪽 가요. 자, 56쪽 개발행위 허가 제한 나옵니다. 제한 절차 나오죠.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별표 쳐놔야 돼요. 이건 늘상 최다 빈출 영역입니다. 자, 제한 절차에서 1, 2번 묶어놓고 별표 칩니다. 1번 중앙도시계획이나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자, 심의를 거쳐, 심의 동그라미 쳐요. 한 차례만 3년 이내 기간 동안 밑줄 긋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답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한 차례만. 다만 동그라미 치고 아래의 디귿 리을 미음은
중앙도시계획이나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입니다.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밑줄 별표 한 차례만 2년 동그라미 쳐요. 또한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의 동그라미 쳐요. 2년 연장할 때는 심의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가 되어집니다. 자 2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장관 네모 시도의사 네모였고요. 경우에는 심의 전에 바로 밑에 줄 봐요. 심의 전에 밑줄 거요.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하는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밑줄.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느냐? 시도지사가 심의 전에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국토교통장관은 심의 전에 시장군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 해서 출제가 됐어요. OX. 틀렸죠? 땡이죠? 그죠? 이제 끝날 때 되니까 정신이 들어요. 제한사유 봅니다. 제한사유. 제한사유 이거 외워주셔야 돼. 기역분의 녹지적 밑줄, 계획관리지역 밑줄, 녹계수 나옵니다. 녹계수. 녹지적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소리 등이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우량농지도 보존 필요가 있는 지역 밑줄거예요. 무슨 지역 무슨 지역?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보존의 필요가 있는 지역 이렇게 잡아갑니다. 자, 니은 뭐갑니다. 환경, 경관, 미관, 분해제, 환경, 미화, 사자성어 나오죠.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죠. 환경, 미화 나옵니다. 근데 요즘에는 환경, 미화 이렇게 안 나와요. 환경이면 환경, 미관이면 미관, 문화재면 문화재 하나씩 떼어서 나옵니다. 이게 하나씩 떼어서 나와도 맞출 수 있겠어요? 자, 디귿번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밑줄고요. 이게 ING입니다. 수립되고 있는 지역이다. 리얼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밑줄, 기반시설 부담구역 밑줄고요. 디귿 리얼 미음 땅 묶어놓고 2년 연장 가능성 나야죠. 따라서 최장 몇 년간 제한할 수 있다? 옳지. 이때 연장할 때는 심의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자 4번 중요한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4번 개발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으니 경우에는 그 제한기한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해제해야 합니다. 해제할 수 없다라고 뜹니다. 자 문제 몇 문제만 풀고 오늘 끝내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가겠습니다. 1번 문제 갑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 나오죠. 1번 도시군계획사업 밑줄고요. 개발행위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1번 정답 안 받죠? 2번 건축물의 건축 밑줄, 3번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밑줄, 공유수면 매립 밑줄고요.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써놓습니다. 형질 변경. 자 허가 대상이죠. 4번에 제일 끝에 봐요. 토지 분할 밑줄 긋습니다. 건물 토토토죠. 5번 봐요.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존적 밑줄, 농림적 X. 물건을 1월 이상 쌓는 행위, 물건의 적치입니다. 허가 대상이죠. 자 2번 문제. 중목의 벌채식재 이런 거 허가 대상 아니에요. 자 2번 숙제. 3번도 숙제입니다. 3번은 경미한 사항인데 요약집 보고서 한번 읽어봤으니까 쭉 한번 읽어보고 한번 해보세요. 3번까지 자세히 할 건 없고. 자 4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갑니다. 개발행위 허가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허가권자는 자 쭉 밑줄 거예요. 특별시장부터 시장군수까지 밑줄 거예요. 맞죠? 2번 갑니다. 허가권자는 15일 동그라미 쳐요. 중요한 건 협의심의기한 제의됩니다. 밑줄 거예요. 처분해야 된다. 3번 허가권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유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밑줄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옆에 써놔요. 조건부 허가. 시험 문제는 개발행위에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또는 없다 해서 나옵니다. 정답은 붙일 수 있답니다. 자 4번 지구단위 계획 수립 밑줄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됐다 하면 규모에 상관없습니다. 규모에 상관없어요. 다른 건 읽으면 안 돼요. 심의를 거친다 거치지 아니한다? 거치지 아니한다. 심의 생략 맞습니다. 규모에 상관없어요. 제가 규모 얼마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5번 갑니다. 허가를 받지 않냐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해서 끝내요. 더 이상 읽지 마세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원상회복 하지 않으면 이행보증을 이용해서 행정대집행까지 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라고 써놓습니다. 명하는 대신에 나왔으니까 안 돼요. 명할 수 있다 해서 끝냅니다. 자 일단 5번이 정답. 자 5번 문제 갑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허가권자가 처분할 때는 허가 내용과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통지. 자 2번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밑줄 긋습니다.
토지 형질 변경 밑줄 그어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경미한 사항에 해당이 되죠. 절토 성토는 제외한다 밑줄 허가 대상이라고 써야 되겠죠. 3번 갑니다. 허가권자는 녹지지역 동그라미 쳐요. 선생님들 녹지지역은 만주 상자 생산 자연 녹지지역과 생산 녹지지역이 만주 상산이죠. 생산 녹지지역이 이게 바로 여기는 1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존녹지 5보자죠. 보존녹지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5천입니다. 5천 제곱미터 미만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 면적입니다. 근데 거기는 3만으로 나와 있죠. 지워야 돼요. 지우고 만주 상자 생산 5보자 3만원짜리 농국공 이거 유효달라는 거야. 예,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을 연장 동그라미 쳐요. 연장이야 단축이야. 원래 단축이죠. 단축할 때 허가 대상이 아니고 통지였죠. 기억나요? 연장이니까 허가를 받아야 한다니까 맞죠? 네, 맞습니다. 5번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따로 준공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의제효라고 써놓습니다. 의제효라고 써놓고 거기다 써놔요. 건축 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써놓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써놔요. 그래서 건축허가 받고 사용승인 받잖아요. 사용승인 받으면 개발행위의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에 또 떨어지거든요.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써놓습니다. 자, 131쪽 6번 들어갑니다. 6번 숙제. 예. 자, 6번 숙제 한번 하고 7번 개발행위 허가 기준 모두 옳은 내용인데 한 번만 읽어보세요. 이것도 숙제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 아까 그 요약집에서 기준이라고 묶어서 하라 그랬죠? 그 내용이에요. 읽어보기만 하고 한번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입니다. 틀린 것은 뭐냐? 1번 성장관리방안은 국토교통장관 시도의사가 수립하는 게 아니고 세종시장이죠. 개발행위 허가권자입니다. 지우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그것만 1년 내내 해서 몇 번이나 하고 그걸 갖다가 몇 시간 정도 하는가 봤더니 2박 3일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내년부터는 2박 3일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오고 나갈 겁니다. 다른 데서는 엄청나게 빵빵 터져요. 안 터지려면 마세요. 자, 1번 틀렸죠? 자, 2번 여태껏 눈 감고 있다가 이제 눈 뜨네. 자, 2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밑줄 그어요.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돼야 한다. 의무적 포함사항 기반시설과 함께 의무적 포함사항에 해당이 되죠. 의무적 포함사항이라고 써요. 자, 3번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 밑줄 지구단위 계획 한 번 더 써놓습니다. 이때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에 걸립니다. 지구단위 계획 나왔다 성장관리방안 나왔다면 무조건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에 걸립니다. 맞습니다. 4번 들어갑니다.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 밑줄 거예요. 원래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40%를 받고 있으나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됐다면 10%를 완화받아서 50%까지 건축행위를 할 수 있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5번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일반 고시 밑줄 열람 밑줄 긋습니다. 고시 열람 나오면 무조건 맞아요. 9번 들어갑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자 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겠죠. 심의 동그라미 칩니다. 맞습니다.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밑줄 그어요.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3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년 연장 가능하죠? 예. 끝에 나오는 세 가지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꼭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바꿔요. 그거 조심하고. 2번 정답. 자, 3번 시도의사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자 할 때는 시도 도시의 심의 전에 밑줄 긋고 시장군수 의견을 드려야 한다 밑줄 긋습니다. 맞아요. 4번 계획관리지역에서 수목이 집단으로 자라 계획관리지역 녹계수 나오죠.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한 차례만 3년 이내 기간 동안 밑줄 긋습니다. 예, 맞습니다. 5번 시도의사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대한 고시는 고시 밑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겠죠. 예, 맞습니다. 넘어가서 10번 문제 갑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이 설명 중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 갑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는 허가권자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는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밑줄 그어요. 거꾸로 갔어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면 틀려요. 지금 그렇게 간 거죠? 건축 허가를 받으면 써놔야 돼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로 떨어집니다. 자, 건축 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틀렸고 2번 이행보증금은 총공사비 20% 동그라미 쳐요. 인해가 되도록 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때 즉시 반환되는 게 아니고 준공검사를 받은 때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지우고 준공검사라고 써놓습니다. 자, 3번 허가 기준을 적용할 때 유보 용도로서 도시균형 심의를 통하여 허가 기준을 강화 동그라미 완화 동그라미 칩니다.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은 유자 생계입니다. 자연 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죠. 유자 꽝꽝으로 갑니다. 생산 녹지가 아니에요. 생산관리 지역입니다. 자연 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입니다. 유자 생계. 자, 4번 갑니다.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는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주민의 의견을 드려야 한다. 그런 거 없다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주민 지우고 이겁니다. 이거 의견 정치가 나오는데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가 있다면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드려야 한다. 이 내용입니다.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청취하자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자, 5번 갑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냐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한 자는 개시기고지용에 걸립니다. 개시 3학년 3반 나머지 기고지용이 2학년 2반이죠. 자, 5번이 정답입니다. 11번 숙제입니다. 다 설명 나간 거예요. 12번 가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이것만 하고 끝내게요. 가지 마세요. 아쉬워 죽겠네. 이것만 하고 끝낼 거야. 이것만. 13번 안 해. 진짜요. 자, 동그라미 1번. 나도 아쉬워 죽겠어. 자꾸 가니까 한 사람씩 이제 나중에 내가 가봐 난리 나지. 자,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라도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돼 있는데 밑줄 그어요.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밑줄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행위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개발행위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건축물을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받아서 개발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적용받습니다. 허가 대상이에요. 허가를 받는 겁니다. 2번 농림지역의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은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죠. 맞습니다. 2번 정답. 3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으로서 건축물 면적을 10% 5%죠. 5% 범위 안에서 확대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확대 지어요. 축소 동그라미 칩니다. 5%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통지해버리면 되죠. 4번 환경오염 방지, 유해염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밑줄 긋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땡. 국가 등의 공공단체는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가 없다. 자, 5번 갑니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적용할 때 가장 큰 규모 지워야 됩니다. 각각으로 바꿔놔야 돼요. 각각의 용도지역 규모의 행위제한을 적용받습니다. 각각으로 바꿔놓습니다. 자, 13번은 설명이 조금 나가야 되니까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나머지는 얼마 안 되니까요. 이거 간단하게 10분 정도에서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 선생님들 도시개발법 꼭 공부 좀 해오실 거예요? 안 해오실 거예요? 도시개발법이 전체적으로 눈사람 모양으로 해서 딱 스크린이 되니까 그 내용을 조금 우리 뭐는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냐면 요약집하고 그림책 있잖아요. 그 그림책 정도는 공부를 해주셔야 돼. 자, 오늘 수업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애쓰세요. 안녕히 가십시오.